안녕하십니까, 세건남입니다.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중국에 관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 중국인은 같이 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. 오늘은 또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들은 중국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합니다. 지금 몇 년 전부터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내용은 계속 나왔어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국인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유튜브에다가 중국 경제 위기라고 치면은 정말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는 하려 할 거예요. 중국인 현지인이 생각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현지인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중국에서 가죽 벨트 공장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했었습니다. 이 시기가 2010년대쯤 초반대 그때쯤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.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캐딜락이랑 아우디는 거의 2억 주고 샀다고 하고, 캐딜락 같은 게 1억 5천인가 그 정도 주고 샀다고 하던데,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. 경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중국 경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그 여파로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옆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, 이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미디어 검증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경제를 다루지만 또 다음엔 정치나 뭐 그런 좀 민감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중국에 가서 실제로 불이익이나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 대해서 중국인은 나오진 않고요. 자, 어쨌든 오늘 뭐 중국 경제 위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현지인 사업가한테 듣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할 얘기는, 지금 중국 현지에는 많은 공장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그만큼 이제 경제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데요. 사실 경제가 그 2000년 초반, 2010년 초반대 그때쯤에 경제가 호황하면서 이 친구처럼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부자들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, 지금 경제가 이제 폭락하면서 정말 많은 공장들이나 뭐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단 예외는 있어요. 완전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고요. 그 밑에는 완전 다 파산이라고 합니다. 왜냐면요, 이게 관시가 있어야 된대요. 중국에는 관시가 있으면 아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. 실제 사회 구조가 바로 이 인맥이죠. 인맥. 정부 공직자들, 특히나 이 정부 공직자들, 이 고위 공직자들, 그런 사람하고 무조건 알아야 돼요. 그래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지 않은 이상은 완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도 그 위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는 불구하고 잘 되는 기업들은, 이미 큰 기업,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망할 수가 없는 게 이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. 이 국가 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한다고 합니다. 특히나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.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일본의 그 손정희 사장님이 알리바바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들었는데, 실제로 알리바바에는 중국 고위 공직자들의 돈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틴센트라든지 진짜 중국에 있는 이제 하웨이도 그렇고요. 다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중국에서 혁신도 나오기도 어렵고요. 뭐 이제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업도 나오기도 힘들고요. 이 관시 말고도 중국 중소기업이 살아남기가 힘든 이유 또 한 가지 더 있대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은행인데요. 중국에는 민간은행이 없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여기 아래 보이는 이 5대 은행이 중국의 모든 금융자본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국영은행들이 말이죠, 기업하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,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기업에 투자해서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금액은 다시 은행에 갚고요. 근데 이 구조가 모르겠어요. 저 정확하게는 이제 아주 막 금융정책이나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는데, 거의 모든 수익이 이 5대 은행으로 간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익을 내기가 엄청나게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한 얘기가, 정부는 서민의 돈을 강탈하고 있다,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. 이 중국 기업이 말이죠, 우리는 중국은 왜 그렇게 짭을 많이 만드는지 어떻게 보면 와,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짭을 많이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짭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가 답변을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, 중국 사람이 왜 그렇게 모조품을 많이 만드는 줄 알아?
그게 다 이유가 있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왜 그래?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관시예요, 관시.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창립해서 아주 굉장한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. 대박을 딱 터뜨리면 말이죠, 바로 대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간대요. 팔라고 한대요. 근데 너무 이게 가능성이 큰 거라서 제가 계속 이걸 혼자 스스로 꾸려 나가고 싶어요. 야, 나 팔고 싶지 않으면 계속 해볼래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큰 대기업에서 뭐 틴센트나 그런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엄청난 자본력을 이용해서 이걸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삼켜버린대요.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,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, 중국 정부가 그런 걸 왜 신경 쓰냐고. 중국 정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. 네, 전혀 신경 안 쓴대요. 대기업에서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뭐 정부에다가 이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거고요.